사화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민지가 냉동창고에 감금된 채 살아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민지가 탈출을 시도하지만 안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죽은 시체들까지 함께 했는데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자신도 이곳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그들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빠를 향한 간절함을 담아 몇 글자를 적어 보는데요. 아빠 미안해, 무서워 라는 말이었죠. 이 글을 본 김 부장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그 시각 인증사진이 필요했던 금이빨이 냉동창고에 도착했는데요. 살아있는 민지의 존재가 들킬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과연 민지는 그곳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벽돌에 맞아 쓰러진 민지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강찬의 괴물 DNA를 주혜리가 물려받았다면 김 부장의 인간병기 DNA는 민지가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죠. 우화에서는 민지를 두고 쫓고 쫓기는 상황이 전개될 텐데요. 김 부장뿐 아니라 북한 공작원 박강성과 특수임무국 국장인 강국철, 거기에 주강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5화에서는 어떤 화려한 액션들과 스토리가 전개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4화에서 금이빨은 주혜리가 민지를 죽였다는 사실로 주강찬을 압박했는데요. 딸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면 20억을 들고 자신이 있는 곳에 튀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빨을 뽑아버린 남 실장에게 복수라도 하듯 그의 이빨을 뽑고 사진을 찍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금이빨이 자신이 내뱉고 있는 이러한 말들이 실행 가능할 거라 생각한 것일까요? 일단 민지의 시체를 손에 넣어야 하는 주강찬으로서는 금이빨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들어주는 쪽 행동했습니다. 금이빨은 수아들이 어리버리하자 자신이 직접 민지의 시체에 대한 인증사진을 찍어 주강찬에게 보내기 위해 냉동창고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어 있어야 할 민지가 살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악하죠. 민지는 금이빨이 주강찬과 통화하는 사이 탈출하기 위해 냉동창고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상함을 느낀 금이빨이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놀란 민지가 재빨리 문을 잠가버리지만 금이빨은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숨어있던 민지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되고 냉동 생선 하나를 들고 금이빨 뒤통수를 갈깁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금이빨은 순식간에 쓰러지고 이를 틈타 민지는 냉동 창고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민지는 온 힘을 다해 도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기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번에야말로 민지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 김 부장 또한 냉동 창고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바닥에 쓰인 문구를 통해 민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민지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김 부장이 찾으려고 했던 건 사실 살아있는 민지가 아닌 시체라도 찾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런 민지가 혼자의 힘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김 부장은 민지를 감금한 금이빨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데요. 주강찬에게 이빨을 뽑히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김 부장에게 뚝배기가 깨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있는 금이빨이었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주강찬 수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김 부장은 살아있는 민지를 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요. 김 부장은 탑승하는 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지가 탑승한 차량이 하필 주강찬 차량이었는데요. 금이빨의 협박을 받은 주강찬이 민지의 시체를 가지러 이곳에 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민지는 뒤늦게 그가 주엘이 아빠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좌절하게 되는데요. 냉동 창고에서 죽을 힘을 다해 탈출해서 탔던 차가 하필 주엘이 아빠라니 살면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주강찬 집으로 또다시 끌려가는 민지입니다. 주강찬은 민지를 죽이라 지시하는데요.
민지를 죽이려는 순간 특수 임무국 강국철이 저택에 들이닥쳐 그를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민지를 넘겨줄 수 없는 주강찬인데요. 자신의 위세를 가시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역시 주강찬의 위세가 대단함을 보여주는데요. 강국철에게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그곳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을 거역할 수 없는 강국철은 철수하는 모습을 취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민지를 몰래 빼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강국철은 민지를 데리고 본부로 돌아오게 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강찬은 이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뿐 아니라 민지를 발견한 김 부장과 성한수도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는데요. 본부에 잠입한 성한수가 민지를 몰래 빼내오는 사이 김 부장은 차관의 목숨을 담보로 특수임무국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폭발과 함께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박진철이죠. 이성을 잃은 강국철은 인줄로 잡힌 차관을 직접 쏴버리고 전면전을 선포하는데요. 하지만 세 사람은 100명에 달하는 요원들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리고 강국철의 차키를 빼앗아 빠져나갑니다. 부대 밖에서는 주강찬이 보낸 킬러들의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가볍게 정리한 김 부장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주강찬을 직접 찾아가죠. 주강찬은 김 부장의 싸움의 기술에 탐복하는데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자신 밑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합니다. 김 부장은 주강찬을 죽을 만큼 두드려 팬 후 누군가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 주합건설 해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이 전화 한 통으로 거학으로 불렸던 주합건설은 공중분해가 됩니다. 사화에서는 박강성을 위협을 받게 됐는데요. 평소 은행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정성화와 세탁소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 다 김 부장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공작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 부장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병기인 자신을 국가가 그냥 사회에 풀어 놓을 리 없다고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상화와 세탁소 주인은 박강성을 막아서며 김 부장에게 투항을 권했는데요. 하지만 김 부장은 민지가 납치됐다며 지금은 딸을 찾는 게 먼저라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지가 납치됐다는 말에 두 사람도 더 이상 막지 못했는데요. 결국 김 부장을 보내주는 대신 박강성과 직접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김 부장은 성한수와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몸으로도 김 부장은 치료할 시간조차 없이 민지를 구하기 위해 명포항으로 향했는데요. 민지야 사람만 있어 사람만이라고 대내며 질주하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 사이 질주하는 범과 앞에 박진철이 등장했는데요. 위치를 따라 달려가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벙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국철이 위치를 파악하고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성한수가 강국철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당긴 뒤 함께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사이 김 부장은 강국철의 차를 타고 민지가 있는 명포항으로 달려갔죠. 결국 주강찬 집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